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외운 것, 자기가 외운 것만이 진짜 자기 지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혈자리 전부 다 외우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만 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이런 거 했더니 면허를 받고 나면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방제를 대여섯 개만 알면 되지 뭐하러 많이 외우냐고 하는 한의사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잘 하고 계시고요. 한의원을 방제도 많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많은 방제 중에서 83개만 시험을 보잖아요. 그 83개도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필요 없다는 거죠. 5, 6개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좀 습이 많아 보이는 그런 백인들은 이진탕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좀 마르고 손에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백인 여자는 뭐 비비탕인가 뭐 이런 거를 딱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환자의 이 모습과 방제를 탁탁 매칭시켜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물론 이제 임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배운 거랑 좀 많이 틀려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밴드에서 혈관 검사, 또 DNA 검사 등 이제 양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검사 방법들이 발전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또 분위기도 한 부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의 진단법을 이분들은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방에서 하는 각종 검사법을 위주로 해야 하고, 한의로 치료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양방의 검사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여기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 또 어떤 분은 중국에서는 이미 경락은 유주죠. 경락을 믿지 않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자리만이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마치 중국의 주 부류인 것처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한약을 이렇게 좀 믿지 못하시는지 그것들을 한약의 이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양방약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의 이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은 그냥 이론이지 임상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라고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게 한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한의의 뭐 이론이 어찌 보든 간에 기본적인 것들은 단단히 외워둬야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이어서 장부의 이름들, 장부 증상의 이름을 외우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외우고자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뭐를 외울 건지를 확실히 정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걸 외우게 되는데, 일단은 비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외워서 공부를 했어요. 비통한 운이 4승이다 그래가지고 비의 공능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셔서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비통혈이잖아요. 그래서 비는 혈을 통제하고, 그리고 비는 운화작용을 주관하고, 또 비는 사지, 사말을 주관하고, 그리고 비주승청이니까 맑은 것을 위로 올리는 그런 걸 주관한다 라고 해서 비통한 운이 4승 이렇게 외우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B의 정화는 입과 입술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런 거를 가지고 B의 그 기본적인 증상을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병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의에서 배우는 그것들을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이런 이름들을 외웁니다. 이렇게 한의에서는 뭐 비기허, 비양허, 비기함, 비불통혈, 한습범비, 습열범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증상들을 배우고요.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여기 외우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한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름을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요, 먼저 여기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임상에서는 근데 반대로 여기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정하고 그 다음에 치법을 정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순서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요걸 한번 외워봅시다. 자, 먼저 앞에 테이블처럼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외우기 위한 이미지를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지를 잘 정하면 훨씬 더 외우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의 공능이 비통한 운이 4승 그랬는데 하는 게 통제하고 운화가 기본적으로 그 비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로 할까 하다가 가장 적당한 게 이렇게 관자탑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비행기 관제탑은 모든 비행기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비행기를 내리고 뜯고 하는 거는 이 관제탑에서 모든 걸 하냐. 그래서 이런 비의 이미지하고 관제탑의 이미지가 맞다 해가지고 저는 이런 관제탑을 그 이미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이미지들을 인터넷에 가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비행기도 있고 여기 서 있는 비행기도 있고 관제탑도 여러 개의 그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일반적인 것들은 이런 그림들이죠. 이렇게 있고 관제탑 안에는 이렇게 각종 모니터들도 있고 여기서 비행기들을 바라보면서 다 통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은요 특이한데 이게 레스토랑이에요. LA에 있는 LA 공항에 있는 그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마치 우주선처럼 생긴 것에 아래쪽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LA 공항의 그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친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미지가 확정되었으니까 공항 그 관제탑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살짝 그 키포인트 되는 것만 옮겨오는 거죠. 제가 사용할 거는 LA 공항에 이렇게 있던 LA 그 공항 레스토랑 하나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자탑을 하나 그리고 자, 그리고 올라가는 비행기 그 다음에 서 있는 비행기 하나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뭐가 되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그냥 붙이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럼 뭘 합니까? 자,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 레스토랑을 가기 위한 이 건물 입구를 여기다가 비기허라고 쓰세요. 그냥 비기허.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비양허, 이 꼭대기에다가 비양허라고 그냥 쓰세요. 꼭 글자하고 어떤 이미지의 뭐를 연결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붙으면 좋지만 연결이 안 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스토랑이 보이죠? 이 레스토랑은 우연히도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뭐 달려있는 거죠. 이거는 비기함입니다. 비기함, 중기함 이렇게 놓고 이 관제탑에서는 뭐를 하죠?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제탑에다가
비불통혈 이렇게 쓰세요. 비불통혈. 얘가 통제를 잘못해서 비행기들이 사고가 나네요. B가 통제를 못하면 P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비불통혈이 관제탑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허증이고요. 이게 허증입니다. 이쪽이 허증이고요. 자,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식어져 있어. 엔진이 꺼져 있으니까, 정박하고 있으니까 식었겠죠. 그래서 차갑습니다. 한습 곤비예요. 한습이 비를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한습 곤비. 그리고 이 비행기는 엔진이 불이 붙었어요. 뜨거워요. 그래서 습열범비예요. 습열범비. 이렇게 외워두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충 다 됐죠. 이게 한의에서 얘기하는 비의 증상은 요 6가지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여기에 맞춰서 침법도 나오고 그리고 방제도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를 테이블 다시 한번 써보죠. 자, 똑같아요. 자, 비통한 운이 4승입니다. 비통혈, 비주운화, 비주 사말, 비주 승청. 그죠?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임상에서는 환자들을 이렇게 본다 그랬죠. 이제 얼굴 색도 보고요. 면색도 보고 피곤한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운이 없어 잠을 자꾸 자거나 식욕이 별로 안 좋고 변당이 있거나 이러면은 비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렇게 있고 앞에처럼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뭐 참 차가운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처지는 느낌도 들고, 비기혈 증상에다가 이 비기혈 증상이잖아요. 이 증상에다가 출혈 증상이 보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는 혀를 보는 거죠. 혀를 봤을 때 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맥을 또 보셔야죠. 이거는 설이죠. 태를 봐야죠. 설 보고, 설의 그 색깔 같은 거 보고, 태를 보고, 그 다음에 맥을 봅니다. 이렇게 하셔갖고는 하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비의 어떤 증상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맞춰야죠. 이런 증상이 주로 보이면, 이런 증상이 주로 보이면 비기허고, 그쵸? 이런 증상이 주로 보이면,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주로 보이면 비양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비불통혈, 한습범비, 습열범비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가 되죠? 다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은 쉽죠. 그 다음 여기에 맞춰서 치법을 정하면 되죠. 비가 허하니까 비기를 보여야 되고, 차가우니까 비를 좀 따뜻하게, 비양을 따뜻하게 보여야 되죠. 이런 식의 치법이 결정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방제도 정하고 침도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했는데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감고요.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시나요? 자, 이상하게 우주선처럼 생긴 주차장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아래쪽 축출 레스토랑이 보이고, 관제탑이 보이죠. 관제탑 보이고요. 비행기 하나는 엔진이 붙어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손님들을 기다리라고 아래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주차장 입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기허죠.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그 다음에 이 전체 빌딩 전체는 비양허라고 하고, 그 다음 축 처진 이거는 중기하함, 축 처지는 거 비기하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관제탑은 통제를 못해서 피가 나는 거죠. 비불통혈. 그쵸? 그 다음에 엔진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경우는 차가우니까 한습 곤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비행기는 뜨거우니까 습열이 있죠. 습열 범비 이렇게 되죠. 이 6개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의 증상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테이블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남고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비교하고 비에 대해서 진단하고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